경제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춘기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독립심을 키워가야 할 때예요. 이제부터 서서히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을 연습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본연의 생각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펼치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뻔히 힘든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부모로서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기본적인 아이를 대한 태도는 독립적인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고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 아이와 거리를 두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은요, 아이와 너무 밀착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거. 아이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분들의 정서적인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혼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필요합니다. 아이가 요새 뭐에 관심이 기울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는요, 친구가 되겠고요. 외모가 되겠고요. 뭐 연예인들이 되겠죠. 그쵸? 저희 때랑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희 때도 그 시절에도 친구가 중요했고 외모가 중요했고 그 당시에도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죠. 환경이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도 사춘기를 그렇게 겪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그런 거를 겪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흥미를 이끌 만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의 시작,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엄마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만약에 듣더라도 대답을 건성으로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든지 엄마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대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의미 있는 대상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어봐 주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많이 듣는 거. 너 입장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한다. 너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라. 나는 온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인을 주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들어봐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봐 주는 거. 이야기 속 감정의 공감의 표정. 팔짱 끼고 듣는다. 다른 거를 하면서 말해봐 라고 한다든지 하면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내 얘기 집중 안 하네? 라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들어봐 주는 거.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70%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말하면서 감정이 해소가 돼요. 나머지 30%는 정말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한 거고요. 70%는요, 듣는 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적인 고민들이나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들어줬으면 이제 공감도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공감해주는 거.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게,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게. 그렇죠? 이 공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슬픔도요, 하나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을 전혀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죠. 슬픔도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슬픔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너의 닥친 슬픔을 우리가 노력해서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막지 못한 슬픔도 있잖아요. 막지 못한 슬픔이 있었을 때 그것을 네가 또 슬픔이라는 감정을 잘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슬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기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친구는 엄마 앞에서 슬픈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더 슬퍼하니까. 내가 슬픔을 위로받기보다는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해서
더 걱정이 되고 더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슬픈 얘기는 하지 않아야지, 괜찮은 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의 역할이 돼야 되겠죠. 대화 핵심은 공감입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들. 사춘기 아이들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고요, 존중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로 하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해주는 것, 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보통은 이제 자꾸 평가적인 반응들을 우선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 속상했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른의 논리를 주입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고자 할 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율성 보장,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셀리그만의 성취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원하는 것을 할 때 성취감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다들 심리학과 왜 가지? 심리학과는 너처럼 공부해서는 할 수가 없어. 거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애들, 더 공부 잘하는 애들, 연구를 하는 애들이 더 많이 가는 거거든. 너는 절대 심리학을 할 수 없어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진정 원하는 것을 얻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게 된 거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은 바로 찾지는 못하지만 찾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걸 찾았다, 그것을 할 때 성취감을 놓게 됩니다. 아이도 진정한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대화의 타이밍을 찾는 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너랑 30분만 대화를 하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매 순간에 밥 먹으면서도 1분 1초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짧은 순간의 대화, 그 찰나가 있어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자존감이 낮았다 라고 한다면 점점 이제 높아질 날만 있어요. 바닥인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너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멘트도 해줄 수도 있고, 힘을 내주는 멘트도 해줄 수 있고, 위로해주는 멘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누구 덕분에 누가 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상승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 감정적인 급변화 또 경험할 것이고, 호르몬의 변화로 너무 힘들 것도 같고, 공부 때문에 또 힘들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 시절을 경험했잖아요. 내 맘대로 다 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사춘기 때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한테 다 바로바로 뭘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그 시기 너가 스스로 견디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얘가 더 많은 넓은 세상에서 뭔가를 경험할 때 좌절감이 드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평가도 알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알고 있으면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을 통해서 평생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존중, 나에 대한 존중해주는 멘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자녀들한테는 어떤 멘트를 해주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감은 잘했을 때 피드백 받는 거잖아요. 너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멘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은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체상에 되게 긍정적이게 돼요. 신체상, 자아상,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감, 그렇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신체상이 되게 낮았거든요. 키가 작고, 키 작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놀림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번이었었고, 작고 왜소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죠. 그런데 살면서 키가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게 되고, 키가 작아도 또 작은 대로 또 매력이 있고, 작아서 또 유리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배워나가면서 자존감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각각의 주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멘트를 뭐가 있을까?
때로는 지쳐있는 아이한테는 위로를 해줄 것이고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잘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들, 좌절해 있는 아이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